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최대 규모 종합학원 더에듀 프리미엄의 역사 단독 전임 강사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젠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저국어 역사 논술 유진. 자, 오늘 이제 13강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수요일 날에 14강, 그리고 금요일 날에 15강으로 겨울방학 특강 동안 준비했었던 진도는 모두 끝이 나게 되거든요. 다만 이제 3월 3일 날, 월요일 날에 선생님이 준비한 세계사 1학기 시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미 1월 달에 배운 내용이니까 까먹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까먹을 수 있는 그 시험 범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총 정리해주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될 수 있으면은 3월 3일 오전에 꼭 수업에 나오는 게 좋겠죠. 그쵸? 이렇게 이제 우리는 16번의 만남을 끝으로 겨울방학 특강을 마쳐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는 다들 막, 방학인데 아침에, 그리고 혹은 이제 오후반 친구들은 방학인데 일주일에 2번 세계사 때문에 학원을 와야 돼? 하는 그런 초췌한 표정도 보여줬었고,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3층에 4강의실에서 시작했잖아요. 그쵸? 네, 막 현수막 다는 소리에 서로 막 놀라기도 하고 그랬었잖아. 근데 이제는 우리 정말 특강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오늘은 어떤 수업 진도를 나갈 것이냐면, 일단 우리가 4단원에서 배웠었던 내용을 최대한 집약적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5단원에서 학습했었던 청해 아편전쟁과 그리고 청나라의 근대화 운동 정리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일본의 메이지 유신 짧게 정리한 다음에 우리 드디어 6단원의 세계대전까지 왔습니다. 세계 1차 대전 오늘 본 정규 진도 나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도 있으니까 수업으로 이렇게 꽉 차 있지 않다. 여러분들 부담 너무 갖지 마시고 세계 1차 대전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습니다. 일단 세계 1차 대전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영상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단원의 핵심 포인트는 3가지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산업혁명. 영국으로부터 시작됐었던 18세기 후반의 산업혁명과,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혁명. 계몽주의 사상이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메리카 일대까지 널리 전파가 되었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국주의가 되겠습니다. 제국주의. 결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영국으로부터 시작했었던 산업혁명으로 발생한 결과는 원래 이제 가내수공업 체제, 손으로 만드는 이 장인들이 있었던 공업 체제에서 공장제 기계화가 되면서 더 대량으로 생산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치?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니까 사실상 이제 사람들의 전문적인 기술력이 필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집신 만들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막 물레 굴려가지고 실 짜낼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지. 그치?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나는 이제 십자수 아니면 이거 뜨개질 같은 것들 손으로 하는 거는 진짜 다 못한단 말이야. 그 자그마한 바느질 하나까지도 단추도 내 힘으로 잘 못 달아.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건 할 수 있다? 목화솜을 딴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자재를 기계 안에 넣는다든지, 기계에 뭐가 걸리면 뺀다든지, 이런 단순한 노동력 정도는 제공할 수 있어. 이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술력이 아니라 값싼 노동력이 필요해지는 거야. 값싼 노동력이 필요해진다고? 그러면 노동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당연히 인건비도 더 낮아지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서 새로운 신분체제가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사회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게 되는 신분체제. 바로 자본가와 노동자가 되겠습니다. 자본가와 노동자가 등장을 하는 거지.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는 노동자인데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자본을 축적하는 것은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자리 잡게 되고요. 이 자국에서 생산된 완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모직물이라든지 면직물들이 있겠지. 그치? 이런 것들을 처음에 원자재는 식민지 혹은 이제 다른 나라에 값싸게 들여와. 그런 다음에 이제 기계를 돌려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냈어. 면직물을 만들어냈어. 그럼 이거를 다시 비싸게 파는 그런 중상주의 정책들도 팽창하게 됩니다. 자, 이 자본주의가 점점 확대되면서 제국주의라는 사상으로까지 변하게 된단 말이야. 그치? 이 제국주의는 무엇의 필요성을 느낀 거야? 그렇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품 판매지. 왜냐하면 중상주의라는 게 우리가 학습했었던 내용대로 수입은 관세를 높여가지고 엄격하게 제한하지. 그치? 수입은 제한하되 수출은 엄청나게 장려해. 자국의 물건은 다른 나라에 닥치는 대로 팔아 넘기는 거지. 그래서 미친 듯이 금과 은을 쓸어 담는 그런 체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니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수출을 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영토들. 예를 들어 영국은 서유럽에 위치해 있잖아, 얘들아. 그치? 서유럽의 섬나라다 보니까 저기 아시아까지 영국의 물건을 판매하기는 쉽지가 않겠지. 그러니까 아시아의 식민지를 만들고 그 식민지에서 또 아시아에서 영국 물건을 판매를 하게 하는 거야. 요게 이제 상품 판매지의 필요성이고, 두 번째는 원자재 생산지. 대표적으로 면직물의 원자재는 뭐예요? 원자재라고 하면은 면직물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거. 면화? 목화가 되겠죠. 그쵸? 이런 목화는 아무래도 영국에서 재배하기 쉽지 않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넓은 평야지대가 있는 인도와 같은 곳에서 이제 생산을 한 다음에 값싸게 들여오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면직물을 만들어서 다시 비싸게 파는 거지. 그치? 요런 체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시민혁명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은 순서가 정말 중요해. 미국의 독립혁명. 그치? 미국이 1788년에 독립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 남북전쟁도 이야기했었고, 그치? 미국의 독립혁명으로 인해가지고 계몽주의의 물결이 이 리오그란데강 남쪽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에도, 그리고 프랑스에도 전파가 되었었단 말이야. 그래서 프랑스에서 일어났었던 프랑스 혁명 함께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 황제기가 있었잖아. 근데 그 나폴레옹이 모스크바 원정, 러시아 원정에는 실패해버리고 말았었어. 그치? 그래서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됐었고, 다시 한번 유럽 연합과 부딪히게 됐지만 결국에는 또 이제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아쉽게도 이 프랑스 나폴레옹의 집권기는 막을 내리고 말아. 그치? 자, 그렇게 되니까 이 프랑스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제 유럽의 문제거리로 남은 거지. 그치? 그래서 오스트리아 비엔나, 이 빈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빈 회의를 주최했었던 사람이 바로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었던 메테르니였던 거지. 그치? 자, 그 메테르니가 이 러시아를 나폴레옹 혁명 이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왕정을 복고시키려고 해. 왕정 복고, 복고주의, 정통주의인 이 빈 체제로 러시아의 프랑스를 되돌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빈 체제가 성립을 했는데, 이 빈 체제의 붕괴를 가지고 왔었던 자유주의 운동과 더불어서 민족주의 운동, 통일 전선이 형성이 되었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었네요. 그쵸?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4단원에서 배웠었던 핵심적인 내용들이야. 일단 요런 것들을 배워놨었는데 머릿속에 벌써 1주가 지났으니까 헷갈릴 수 있잖아. 영국의 산업혁명부터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해보자. 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냐가 중요하다 그랬었죠. 그쵸? 요게 이제 5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었어. 5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이 5가지는 딱 오지선다로 나오기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를 바꿔서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쵸? 첫 번째는요. 명예혁명 이후에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안정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식민지 산업에 뛰어들어가지고 많은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많은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풍부한 지하 자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풍부한 지하 자원이 있다. 지하 자원. 예를 들어서 철이나 아니면은 석탄 등의 풍부한 지하 자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또 풍부한이야. 풍부한 노동력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풍부한 노동력. 근데 이게 중요하지. 풍부한 노동력이라는 것은 농촌의 노동력이 도시로 이주를 해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무슨 운동이라 그랬었죠? 인클로저. 그렇지. 울타리를 둘러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촌에 있는 인구가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야. 인클로저 운동은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던 대로 우리가 이미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학습했을 때 이야기를 했잖아. 영국 사회가 와 이거 사람이 아니라 양이 사는 나라 아니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미친 듯이 양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지. 원래는 이제 농사를 지었었던 이런 경작지에다가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아. 어떻게 해버려? 울타리를 다 쳐가지고 양을 키우고 그 양털을 깎아가지고 판매를 하는 게 더 돈이 되는 거야. 농사를 짓는 것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양을 키우게 되니까 원래 이제 농사를 지었었던 소작농이라든지 아니면 고용농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뭐야 농사 지을 땅이 없네 하면서 도시로 이동하는 거야. 오케이? 도시로 이동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양털을 깎아가지고 뭐 하겠어? 그걸로 옷 만드는 거지. 그래서 양모, 털 모자를 써가지고 면직물 아니라고. 그치? 모직물 산업의 발달이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5가지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 산업혁명이라는 거 얘들아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맞은편에 옷가게 있잖니? 옷가게에 가가지고 옷을 샀어. 계약도 얼마 안 남았겠다. 새 옷도 사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옷을 샀어. 그러면 우와 서연아 너 그 옷 뭐야? 너무 예쁘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요즘 의료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지. 그치? 뭐라고 이야기를 해? 나 맞아 이 옷 샀어 라고 이야기해. 대부분 이제 산업 이전의 체계는 상업이지. 상업. 사고 팔고 하는 시스템이잖아. 근데 산업이라는 말은 어떻게 쓸 수 있냐? 대규모의 생산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치?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판매하는 게 중요하다. 대량 생산 체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이 대량 생산 체제가 자리 잡았었던 이유는 그 시발점은 바로 면직물 산업이라는 거지. 이게 헷갈린다는 거야. 선생님 이거 무직물 면직물 아니라면서. 이거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유, 원인을 물어보는 거고 산업혁명이 출발하게 되었었던 그 시발점은 바로 면직물 공업이라는 거지. 면직물 공업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면직물의 주 자재가 뭐라고 방금 이야기를 했었어? 목화. 그렇지. 목화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이 목화솜을 가지고 이제 실도 만들고 천도 만들고 하고 옷도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직기나 방적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발달하게 되는데 개발되고 발달되지. 그래서 여러 방직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대표적으로 하그브리스 방직기, 제니 방직기 아니면은 이제 존 케이의 나는 북
플라잉 북이라고 하는, 왜냐면 물레가 굴러가는 모양이 북처럼 생겼거든. 이게 돌아가면서 움직이니까 북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존 케이의 나는 북, 하그브리스 방적기, 뭐 수력 방적기들도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쵸? 수력 방적기는 너무 이제 실이 부드러워서 좋기는 한데 툭툭 끊어진다고. 여러 이제 개발 과정들을 거치게 되다가 이때 이제 무엇이? 증기기관이 개량된다는 거지. 증기기관 개량. 증기기관을 개량한 사람 이름 중요하다 그랬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음절인데 여기에서 한 음절을 빼면 몇 음절? 다섯 음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다섯 음절이면은 우리가 누구 생각해주면 돼? 제임스 와트. 간혹 시험 낼 때 선생님들이 이거를 먼저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애들이 글자 수를 하나 빼는 걸로 이름은 안 외우고 글자 수로 외울 수도 있겠다. 그럴 때는 와트라고만 낼 수도 있어. 와트. 알겠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계는 와치, 증기기관은 와트. 자, 그리고 증기기관을 개량하면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게 되는 것도 이제 플러스로 우리가 알아주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교통은 증기선, 그리고 증기기관차 등이 있다 그랬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했었던 게 영국과 청나라의 아편전쟁이었었잖아. 그치? 1차 아편전쟁 때 영국이 처음으로 선보였었던 이 네메시스호. 진짜 이름마저도 되게 무섭잖아. 그치? 북수의 여신이야. 네메시스호를 처음 선보였는데 이는 철갑으로 만들어진 선임민과 동시에 원래 우리 임진왜란 생각해봐 얘들아. 임진왜란 때 거북선, 판옥선 사람들이 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 영차 밀었었잖아. 그치? 근데 네메시스호 같은 경우는 증기선이야. 사람의 인력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었었잖아. 그치? 그래서 엄청 거대했고 무서웠어. 당시 청나라는 정크선을 사용했는데 나무로 된. 그치? 그러니까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 증기선의 이 개발은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증기선을 개발한 사람은 풀턴. 증기기관차는 스티븐스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스티븐스. 자, 그리고 통신은요, 전화기, 그리고 유선전신, 무선전신까지 해가지고 이 부분 우리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전화기는 뚜루루루루루 누구니? 벨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치? 벨, 전화기 벨. 유선전신은 모스. 무선전신은 물을 90도로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마가 되죠. 마르코니. 때문에 그 얘기도 했었어. 야, 이거 시험 문제에 나왔었는데 마르코니, 마로 이렇게 외우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학교 선생님이 마르크스로 냈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잖아. 그치? 이런 어이없는 문제에서 틀리면 진짜 눈물 나겠지. 그치? 자, 어찌됐던 간에 이 증기기관의 개량이라고 하는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후에는 원래 간의 수공업 체제였는데 개인의 노동력, 전문적인 기술력이 필요했었던 간의 수공업 체제에서 어떻게 되었었다? 공장제 기계화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공장제 기계화. 그러면서 대량 생산 체제가 자리 잡는다. 대량 생산 체제 이렇게 써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새로운 산업혁명 이후에 좋은 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었잖아. 그치?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아동노동이라든지 정말 막 10시간 넘는 시간 동안 육체적 노동을 하는 어린아이들,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아이들이 일을 하는 거야. 근데 공장장한테 뺨을 맞고도 울면 안 돼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눈물을 꾹 참았다는 거 아니야. 왜? 이거 맞은 것 같다. 왜 때려요? 저 안 할 거예요. 하면 그럼 하지 마. 가. 너 말고 일할 애들 많아. 이게 그 당시 산업혁명 초기의 모습 아니겠어. 그치? 노동력, 이 노동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대체 인력이 너무 많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너 일 못하겠어? 그럼 너 나가. 다른 사람 쓰면 돼. 이러면서 아이들이 진짜 부당한 일이 있고, 가혹하게 노동을 시켜도 눈물을 꾹 참으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동노동 문제, 여성노동,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었다 그랬었죠. 그쵸? 자, 빈부격차 등. 빈부격차는
영국의 숙소를 선생님이 보여줬었는데, 이 산업혁명 당시에 영국인들이 이제 공장을 나가고 퇴근을 해서 잘 거 아니야. 영국 돈으로 2페니짜리 숙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알아? 줄 하나 있어, 줄. 빨랫줄 같이 줄이 하나 이렇게 있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의자에 앉아서 그 줄에 이렇게 툭 이마만 여기 줄에다가 딱 기대고 자는 거야. 이게 숙소야.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헐값의 잠을 자게 되면은 누워서 잘 수는 있다. 누워서 잘 수 있는데 그 누워서 자는 공간은 관이에요, 여러분. 관. 교회 같은 곳에 이제 관이 있는데 그 빈 관에 들어가서 자는 거야. 너무 끔찍하지 않아? 우리 관은 어쩔 때 들어가는 거야? 죽을 때 들어가는 거잖아. 그 죽음과 가장 가까운 그 관에 들어가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또 일을 하러 나간다니. 자, 이런 빈부격차 문제들도 발생했고, 그리고 대량 생산 체제 공장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대두되었습니다. 환경 문제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어려운 내용 없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거 정말 잘못됐는데 일하는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어떻게 일하지 않는 일하지 않는 자본가가 이 노동자한테 임금을 줄까라고 하면서 빈부격차에다가 보겠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빈익빈 부익부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그리고 부자들은 계속 부를 축적하는 이런 체제에 비판을 했었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사회주의의 아버지가 되는 바로 카를 마르크스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회주의 카를 마르크스입니다. 카를 마르크스. 이 사회주의도 얘들아 있잖아. 강경파가 있었고 온건파가 있었어. 대부분 이제 강경파 같은 경우에는 마르크스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런 빈익빈 부익부 체제를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회주의는 공동이서 생산하고 모두가 노동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공동이서 분배하자라고 하는 체제를 이야기하는데 공동이서 생산을 하려면 이런 공장 같은 대규모의 산업시설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국가가 소유를 해야 돼. 개인이 소유해서는 안 돼. 그래서 국가가 소유하게 하는 국유화라는 것을 주장했었어. 국가가 소유한다? 국유화를 주장했었지. 자, 국유화를 주장하는데 띠디디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한강이 보이는 강남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국가에 환원하겠어요? 절대 안 할 거잖아. 그치? 그거를 이제 국가에서 내놔. 이제 거기에 너 어차피 그 집 살지도 않잖아. 여기 필요한 사람들 살 수 있게 우리한테 넘겨줘 하면은 줄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야지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카를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계급투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다. 강경파에는 이 마르크스도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어. 마르크스를 이렇게 지원하고 후원해 줄 수 있었던 인물은 바로 엥겔스라는 인물이었지. 엥겔스. 자, 그리고 온건파도 있었어. 온건파는 근데 이런 계급투쟁 같은 방법 말고 노동자와 이 자본가 간의 계급 타협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의 타협을 통해 가지고 사회주의를 이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은 오원이었었지. 딱 보니까 알겠지. 마르크스랑 엥겔스 같은 강경파들은 이런 온건파 오원의 그런 계급 타협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타협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여기까지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 뚝딱 정리해 봤었고요.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해지는 거 요 부분이지. 우리가 맨 처음에 요 단원 들어갔을 때 근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뭐가 풀리지가 않아. 퍼즐이 풀리지가 않았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공 으로 정리를 하기로 했었죠. 그쵸? 청천공. 그리고 그 사이에 크로멜 집건기, 그리고 명, 장, 군.
이렇게 보면은 되지. 그치? 청교도 혁명은 새롭게 등장했었던 신흥 세력이 있었다라고 했었어요. 영국 국내에서도 자기 농토를 보유하고 있는 자영농들 혹은 의사와 같은 전문 기술직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이제 청교도 신자들이 많았었단 말이야. 청교도라고 하면은 칼뱅교에서 비롯됐었던 이 청교도 신자들이 모이고 중심이 되어가지고 젠틀이라고 하는 신흥 세력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젠틀이 계층이 성장하게 되면서 의회에도 많은 이제 젠틀이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청교도 혁명 이때 왕도 기억해 놓으면 좋겠죠. 제임스 1세 그리고 찰스 1세 이렇게 찰스 1세의 전제 정치에 의회에서 이거 계속 두고 보서는 안 될 일인데 걔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 이런 것들 이제 벼르고 있었다가 찰스 1세가 전쟁에서 필요한 건 뭐? 돈. 그치?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나라에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 나라의 재정의 90%는 세금이잖아. 그치? 세금이다 보니까 이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가가 필요해? 의회의 허가가 필요했었던 거지. 자, 그래서 의회의 허가를 위해 가지고 이제 의회를 소집했는데 그때 이제 의회에서 제출했었던 게 뭐야? 권리? 그렇지. 권리 청원서였었지. 권리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까지 받았는데 이후에 의회를 해산시켜 버리잖아. 그치? 그리고 10년이 지나가지고 그때 다시 이제 의회를 소집하게 됐었을 때 이때 10년 동안이나 의회 활동을 못하니까 다른 분야에서 힘을 키웠었던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인물이 있었어. 그래서 크롬웰을 중심으로 하는 의회파와 그리고 찰스 1세를 지지하는 왕당파가 전쟁이 일어나죠. 그죠? 영국 내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어? 의회파가 승리했어. 그치? 의회파가 승리하게 되면서 찰스 1세의 목은 달아나게 되고 그러면서 공화정이 수립되었다. 공화정이 수립돼서 의회파의 중심이었었던 인물 올리버 크롬웰의 집권기. 근데 마찬가지로 올리버 크롬웰도 뭐 했어요? 전제 정치합니다. 이 사람 되게 독실한 청교도. 독실한 청교도 신자였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금욕주의 적인 삶을 강요했었고 우리 어쨌든 청교도면은 칼뱅교, 루터교 아니면은 이제 영국에서는 또 다른 신교를 믿잖아. 뭐야? 국교회. 그치? 이런 신교들 같은 경우에는요. 교황이 이 사람들의 어떤 구제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 우리 크리스트교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 신으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 교황이 구원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인간의 구원은 오로지 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그 뜻은 오히려 성서에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신교에서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치? 근데 성경에 크리스마스를 챙기라는 내용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크롬웰이 크리스마스도 못 챙기게 했었고 이런 모습들 금욕주의적인 삶을 강요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군사 독재까지 군인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민가를 감시하고 사찰하는 일들까지 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크롬웰이 미웠겠지. 그치? 이때 크롬웰이 시행했었던 법이 바로 항해법이 되겠습니다. 항해법이라는 것을 실시했는데 항해법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된다 그랬었지. 항해법을 실시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배 하면은 최고인 나라가 있었어. 바로 네덜란드야. 네덜란드의 선박 이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가장 직관적인 의미가 있고 그 안에는 네덜란드의 선박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네덜란드의 경제 성장을 막기 위해서였다라는 이야기죠. 그쵸?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면 원산지 배만 쓰거나 아니면 영국 배만 써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었다. 요게 이제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령이랑 쏙쫙 바뀌어가지고 나오는 거, 우리 한번 문제 풀면서 경험해 봤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일어났었던 혁명. 그리고 나서 이제 올리버 크로멜이 말라리아로 세상을 떠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참아왔었던 목소리를 내는 거야. 야, 안 그래도 너무 싫었다. 차라리 왕이면은 그러려니 해. 왜냐면 우리 절대왕정 했었잖아. 절대왕정의 근거가 되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왕권 신수설이었어. 찰스 1세나 제임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을 내세워가지고 전제 정치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 왕이니까 신의 뜻이라니까 조금 이해를 했지만 올리버 크로멜은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 차라리 왕이 낫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서 왕정이 복구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찰스 2세, 제임스 2세가 하게 되지만 그들 역시 청교도 신자에 대한 탄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명예혁명, 피가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명예롭다는 이름을 가진 명예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명예혁명은요, 제임스 2세를 폐위시키는 의회의 모습에서 당시 청교도인들에 대해서 관대했었던 메리아 윌리엄 3세를 공동왕으로 추대하게 되면서 의회에서는 그들에게 권리 장전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게 됩니다. 그쵸? 승인 받게 됩니다. 이리하여 권리 장전서가 승인되면서 바로 이것, 입헌 군주제가 수립하게 되고, 우리 지구상의 역사상